예, 투나잇 이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보수 정권 재창출을 약속하며 각자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상황과 여야 전당대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태그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야 대정부 질문 충돌. 오늘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에서 역시나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정면 충돌한 여야입니다. 야당은 강행을 예고하고 있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 변호사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무익한 국가 에너지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무익한 메비우스의 띠가 정말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 21대 국회 때에 최상병 특검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법 거부권을 제의 여권을 행사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지난 취임 3주년 기념식 때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국민이 보기에 미진할 경우에는 내가 먼저 나서서 국회에 특검법을 요청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와 경북지방경찰청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지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뼈대, 입법, 사법, 행정부로서의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헌법 체계에서 맞다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1일 1특검으로 해서 사실상 쟁점 법안 내지 민생과는 관계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쟁성 법안을 계속 지금 민주당이 쏟아내고 그에 대해서 또 무익하게 또 여당 같은 경우에는 반대라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을 통과를 해가지고 실체 진실을 밝힌다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익한 정쟁용이 아닌가.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여론전을 하기 위한 민주당의 의회 입법 전략이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대정부 질문에서의 정면 충돌. 사실 많이들 예상했던 상황입니다.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무익한 정쟁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무익한 정쟁을 왜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무익한 정쟁이면 무익한 정쟁을 하는 세력을 국민들이 심판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이 높아져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세력은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말씀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자, 수사를 보고 난 다음에 특검 갈게 이렇게 얘기해도 국민들은 그 말을 거의 믿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해병대원 이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외압에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국민들의 생각에서는 거짓말이었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대통령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민생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신뢰가 없이 민생이 가능합니까? 경제도 심리입니다. 경제 정책, 심지어 가장 민생적인 경제 정책도요, 국민의 신뢰가 따르지 않으면 그거를 끌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대통령께서는 적어도 이 최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로서 폭넓게 대범하게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공수처를 못 믿습니까?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이른바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통화 내역까지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최해병 특검을 하면 더 뭔가를 밝힐 것 같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연법의 원리로서 법조인으로 자연법의 원리도 누구도 자기 자신의 재판관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전 세계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고발을 해놓고 민주당이 특검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공부하겠다. 이것은 기본적인 헌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특검 받을 수 있다. 대신에 공정한 특검. 한마디로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해가지고 공정한 특검을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떻게 보면 수용한다는 여부는 아무 말씀도 없이 여전히 본인들과 쉽게 말하면 또 그 조국 당이 추천하는 특검 나아가 둘 중에 아무도 지금 추천을 그 어떻게 보면 임명을 안 하면은 연장자가 당연히 지금 그 특검이 되는 이런 식의 특검 자체가 헌법상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도 높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는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한동훈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공식 제안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제안을 해주셔야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제안 정도는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이 저는 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정성호 의원도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부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을 또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특검을 하자는 게 중요한데 이게 또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에 휘말리면 민주당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여론을 또 봐가면서 판단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진심이라면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그걸 제안을 공식적으로 해주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의 제가 짧게 한번 더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데 특정 후보의 의안을 원내대표가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지금 받아버리면은 그것은 결국은 지금 다가오는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근데 민주당은 더 못 받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서 그때의 어떤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특검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민주당이 하는 건 하지 말라 이런 저희가 얘기로 지금 질문 하나밖에 못 드렸거든요. 시간을 조금 저희가 안배 차원을 위해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 후보 제안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 특검법 상정에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선다고 할지라도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해병대원 특검법 내일 늦은 오후에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적극 건의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십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흘러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 반복, 메비우스의 띠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과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민주당이 이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이 최상병과 관련되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그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제2요구권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그런 정부 그걸 통해 가지고 이른바 제2요구권 남용이라는 어떤 그 밑자락을 깔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어떤 정치평론가들이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말 그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정말 공정한 어떤 그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 왜 받지 못합니까? 나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특검을 만들면서 계속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 딱 10년 전 2014년에 민주당이 그렇게 요청해서 했던 이른바 상설 특검이 있습니다. 그 상설 특검에 따라서 최상병 특검을 발의해서 진행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상설 특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상설 특검을 하면은 대한변협 그리고 법무부 차관 그리고 또 여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특검이 추천되는 그렇게 될 경우에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검을 계속 왜 쟁점화시키고 정쟁화시키는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 워낙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으니까요. 이제 지금으로서 당장 나온 것들 좀 보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직전에 좀 사퇴를 했단 말이죠. 민주당에서 언론 장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방송 장악이라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야가 바뀌면 양당이 공히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요. 민주당도 과거에 뭐 같은 비슷한 저희 뭐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정권을 잡은 쪽에서 이거를 좀 놓으려는 의지가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잡은 상태에서도 그걸 놓으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방통위 2인 체제를 빨리 힘을 가진 쪽에서 개선해 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양쪽에서 양보가 안 될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치닫는 갈등만이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작년 12월 초였죠. 이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때도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변호사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무익한 그 탄핵을 반복을 하고 있고 탄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소추 의결이 되면은 헌법재판소의 결과 있을 때까지 그 어떤 그 헌법 기관이 사실상 마비가 돼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국가에서 누가 좋습니까? 결국 국가의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계속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느 도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그 민주당이 그 김홍일 이제는 전 방통위원장이 돼버렸는데 예. 탄핵을 하려고 하는데 탄핵을 하려고 하면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헌법과 법률에 무슨 중대한 위반이 있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관련해서 2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양심껏 생각해 봤을 때에 법 있는 그대로 해석했을 때 법 자체가 2인 이상이 어떻게 보면 그 출석해서 개의할 수가 있고 그리고 2인 이상 중에 과반수로 그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그 법에 따르면은 어떤 그 위법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 법을 그 개정을 해가지고 4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의사 정족수가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뒤집어 해석을 했을 때 현행법에 따를 때에 아무런 위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핵을 감행하는 것은 사실상 탄핵 소추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기각이 될 것이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정부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정쟁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이번에 검사 탄핵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다수 포함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 1명씩을 거론하면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요. 이재명 반탄 탄핵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해외 토픽감이다 이런 날카로운 반응을 내놨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사실은 같은 결의 비판을 저희 당에 제가 해온 사람이에요. 예. 검사를 수사한 사안에 대해서 탄핵하겠다. 이건 맞지 않죠. 그리고 이해관계자잖아요.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그런 걸 또 하겠다는 거는 저는 더더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런 것들은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제도를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제도를 바꿔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미진하다고 한다면 또 제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행정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해관계자가 탄핵을 하겠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역사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하는 취지는 검사의 위법한 수사, 위법한 기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사의 수사가 위법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회유하고 어떻게 보면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하면은 그러한 어떤 그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뭘 만들었죠?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사의 그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기소가 됐다고 하면은 영장 청구하면은 법원이 그 영장을 기각하며 그와 같은 기소가 있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검사의 위법 부당한 수사를 견제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는 이른바 공범이라고 불리우는 최측근들에 대한 1심 판결 중에 대부분 다 유죄를 판결을 하면서 검사의 위법 부당한 수사를 그렇게 주장했지만 판결 자체에서 검사의 수사나 기소가 위법하다는 판결은 단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위법하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나아가 판결까지 하고 하면은 심지어 검사를 넘어 판사까지도 탄핵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부와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사실상 협박하는 것이다라는 그 비판에서 자유롭고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태그 여기서 정리하고요. 바로 다음 이슈 태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전당대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당의 전당대회 얼마 남지 않았으면 한 3주 정도 남았고 4명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나름 뭐랄까요, 좀 화기애애한 모습도 어느 정도는 연출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걱정을 했었었는데요. 생각보다 화기애애한 모습에서 이게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을 내 후보들도 다들 의식하고 있구나. 그리고 좀 더 어떻게 보면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축제의 장 그리고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자유우파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모으려고 하는 그 의지를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외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만 이 5분씩 정견 발표를 하고 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그 한마디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에 대한 어떤 각을 세우는 모습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하는 모습과 함께 치열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쟁점 그리고 또 민생에 관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예. 이게 다가오는 7월 23일 상당 부분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는 이 흥행에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나름대로의 희망을 보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렇게 넷이 손잡고 있는 모습도 있었지만 끝나자마자 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대표되겠다는 사람이 뭐 일방적으로 그 아까 말한 우리 특검법에 대한 네네. 좀 비판적인 그러니까 즉 한동훈 후보를 직격하는 뭐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고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견 발표를 할 때 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고 나서 원희룡 전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적지 않은 국민들이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다는 그 여론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받으면서 새로운 안을 던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대안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예. 실질적인 어떤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제 교착돼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 중도층의 선택이 누구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나경원 후보라든지 윤상현 후보는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 거칠어지는 두 후보에 대한 이 공방에 대해서 좀 너무 갈등 구도로 간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글쎄요,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이슈를 좀 잘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을 중심으로 모든 이슈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동훈을 제압하기 위해서 한동훈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동훈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한동훈 후보 이외에 다른 세 후보가 예.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좀 꽤 많이 성숙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드냐면 주변에서 이 뭐랄까 배신자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조언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 보니까 그냥 제가 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되게. 그래요? 왜냐하면 배신자 얘기를 계속 공방을 하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배신자 프레임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속에서 계속 싸워봐야 배신자라는 이미지만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더 여유 있게 캠페인을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 저는 객관적인 그 제3자 관전자 입장에서 좀 그렇게 보고 변호사님 있습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나경원 후보라든지 윤상현 후보가 조금 걱정도 하고 있어요.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일 때 총선 때 막 개항을 가서 도와주고 브로맨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은 다시 못 보겠습니까? 끝나고 나면 아마 끝나면. 7월 23일 결판이 나면은 그때는 정말 손을 잡는 모습을 누가 볼 수 있을 이기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 이거는 정말 치열한 당권 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방을 떨어뜨리고 내가 돼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한 달에 이르는 기간, 또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들이 그 모금할 수 있는 것도 거의 1억 5천 내지 뭐 한 1억 7천 예. 정도까지 모이고 적지 않은 비용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치적 명운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아유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그렇기 말씀인지 때문에 알겠습니다. 각자의 정치의 미래를 걸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치열할 수밖에 없다. 다만 끝나고 나서는 그때는 모든 것을 덮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가 명심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국민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잘 보이려고 막 그 컨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슨 심사위원이고 그 앞에서 무슨 뭐 미인대회 컨테스트도 아니고 잘 보이기 컨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면 지금은 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워낙 갑갑한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이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심판의 시각을 그쪽으로 조준하고 민주당까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두고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대통령실과 이 현 여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심판이 완료된다라고 느끼는 시점이 온다면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은 저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정성호 의원은요, 이 야당을 이끌 사람은 이재명 전 대표 외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현실론과 이상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은 그 말씀이 맞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이번 전당대회 하이라이트는 당대표 선거이지 최고위원 투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최고위원 선거를 가지고 흥행 카드로 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과연 전당대회가 흥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그 정성호 의원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아까 봤더니만 그 몇 분이 다른 분이 나오려고 하니까 아유 안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란 전화까지 했다라는 이런 모습이 과연 민주적인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라는 비판이 지금 제기되는 것인데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안 나오는 것인지 오히려 못 나오지 않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뭐 전반적으로 동일합니다. 대안이 없다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대안은 이게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치에서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웅을 겨뤄야 거기에서 의외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대안이 되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없다는 것은 그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당에 힘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힘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정당을 표방하는 당으로서는 나중에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본인이 당선이 안 되더라도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하면 나가서 인지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체급도 올리고 이러기 위해서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못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못 나오는 이유는 나가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 다른 얘기가 그냥 다른 얘기에 저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는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민주당에서 탈당시켜야 되는구나. 없애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니까 감히 지금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는데 뭐 파행됐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도 오늘 상정 불발됐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상혜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